안녕하세요. 이중열 한의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공부 잘하는 10가지 방법 수능 총론편입니다. 당신의 최소한의 임무는 무엇인가?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 명심하라. 제가 좋아하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개미의 일부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을 많이 읽자입니다. 수학 능력이란 닦을 수 배울 학문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바로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읽은 책은 수능 시험에는 무조건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유년 시절에 책을 많이 읽지 않았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에 한두 권 정도의 책으로 충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커버는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리랑 태백산맥, 이문열의 삼국지, 수호지 등을 읽었던 고3 때의 언어 성적이 삼수까지 3번의 수능 동안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재수 때부터는 모자란 과목 수학, 과학을 메우느라 수험서 외의 읽기 자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었는데요. 바로 그 점 때문이었는지 언어 영역은 다시는 더 좋은 점수로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무협지도, 의학소설도 모두 수능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너무 나쁜 책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를 설정하고 롤모델을 만들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허준 이재마 선생님을,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장기려 선생님이나 간암 전문의 이승규 교수님이나 응급의학과 이국종 교수님 같은 본보기 사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설정해 놓으면 좋습니다. 로스쿨에 가려면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님 같은 분들을 설정해 놓는 것도 좋겠지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제일 존경하는 저희 부모님께서 계셨고요. 부모님께서 제 공부를 아주 잘 봐주셨는데 더 큰 역할을 공부 쪽으로 봤을 때 더 큰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이 아버지의 동생들, 두 분의 삼촌들이셨습니다. 한 분은 회계사가 되셨고 한 분은 카이스트에 가셨는데 이분들께서 고등학교 때 공부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초등학생인데 악법도 법이다, 너 자신을 알라, 용비어천가, 기미독립선언서 이런 것들을 어깨너머로 주워듣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 주위의 부모님이나 친지 또는 가까우신 분들께서 롤모델이 되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롤모델을 위인전이나 어떤 외부 사람들에게서 설정하면 훨씬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는 다이어리를 쓰자입니다. 저의 카이스트 삼촌께서 97학번 수능, 그러니까 96년 12월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97학번 수능 문제지를 이렇게 주시면서 저에게 선물 하나를 주셨어요. 바로 이 카이스트 다이어리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것들이 많죠. 공부 열심히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 뒤에는 친구들 이렇게 연락처도 있고 글들도 있습니다. 스티커 사진도 있고요. 다이어리는 반드시 추천드리는 항목인데요. 하루 계획, 일주일 계획, 한 학기 계획, 방학 계획, 1년 계획, 3년 계획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이 다이어리에서 저는 겉에는 유지하고 다이어리 그 속지만 내지만 매년 바꿔가면서 고3 내내 열심히 다이어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다이어리를 쓰게 되면 내가 오늘 목표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었는지 점검하게 되고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강력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선물은 비싸다고 좋은 선물이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기억되면 그걸로 좋은 선물인 겁니다. 96년 이맘때에 작은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다이어리는 지금도 저에게 5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다이어리는 꼭 추천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는 오답노트와 독서록을 만들자입니다. 오답노트는 내신 시험 틀린 것도 좋고 학업 성취도 평가, 사설기관의 모의고사, 최근 10년간 수능 기출문제 등 내가 틀린 부분을 다 모아서 한 권 안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위로 오리고 풀로 붙이면서 그리고 또한 그 옆에 참고 자료들을 쓰면서 나의 실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상하게 틀린 문제는 또 틀리더란 말입니다. 또한 독서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언어 영역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비문학이나 문학에 관계없이 독서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되었는데요. 이것들을 꼭 한번 해보세요. 특히 오답노트는 수능시험 당일날에도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취약한 과목을 더 오랜 시간 공부하자입니다. 학생들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친구들이나 후배들의 경우에 저 친구는 수학이 약하고 국어, 영어는 잘하는데 왜 매일 국어, 영어만 공부할까? 이 점이 너무 아쉬웠던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취약한 과목을 조금만 더 올리면 되거든요. 잘 보는 과목은 거의 늘 잘 치더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순간순간이 나에게는 좀 체질에 안 맞고 적성에 안 맞고 어떤 사고회로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 과목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라는 것은 영역별 반영의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전 과목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표준 편차가 없이 고르게 일정하게 분포하는 것이 더 공부를 잘한다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멍이 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잘 대비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어면 언어,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사회면 사회, 과학이면 과학, 한국사까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제2외국어와 한문까지 꼼꼼히 잘 챙기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내가 부족한 영역을 파자. 이거를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섯 번째는 모의는 모의일 뿐 일희일비하지 말자. 수능 실전이 진짜 옥석 가리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수능이 실전이다. 모의고사는 전년도의 출제 경향을 충실히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만 잘 치고 실전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이런 분들을 저는 옆에서 삼수하는 동안 좀 지켜봤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당사자였고요.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시험 바로 그 순간에 다한증이 와서 제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한의원에 사실 좀 한번 전날 정도에 들러주시면 좋고요. 사실 또 수능은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일날 이 입학 선발고사이다 보니까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옥석 가리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출제자의 의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출제자는 고교 과정 내에 같은 내용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낯설게 하기라는 점을 통해서 수험생들에게 생소하게 느끼게끔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렵다던 공공 언어 영역은 그런 대로 쳤습니다만 수학 5번인가 6번의 인도의 수학자 바스카라의 그 이중근호 문제, 거기서 아주 틀어지는 바람에 엄청나게 수학에서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건 제가 다음번 수능 강론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제곱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계속 그 이중근호 안에서 머물러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10분 이상이 20분 가까이 흘러가지고 뒤에 문제들을 제대로 못 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낯설게 하기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3 때 재밌었던 기억을 잠깐 말씀드리면 하도 이렇게 치팅한다고 불량배 분들이 이렇게 수능 시험장에 오셔서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보여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거 방지해 본다고 아버지 검은 가죽 잠바에 검은 장갑 끼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생각보다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초심자의 행운, 재수는 내 사전에 없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다잡아서 크게 흐트러지지 않고 입시 결과가 나오는 그날까지 진인사 대천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1교시 망쳤다고 집에 가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거든요. 야구계에도 유명한 명언이 있지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요기 베라가 이야기한 것으로 27개의 야구 카운트가 모두 잡힐 때까지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수한다고 성적이 반드시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재수 삼수를 결코 시험 도중에 자발적으로 쉽게 선택하지 마십시오. 재수해서 성적 떨어져 본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한 1.5% 떨어졌었습니다. 원서를 내봐야 합니다. 점수를 우선 거두시고 점수를 우선 받으시고 원서까지 내봐야 합니다. 게임은 끝까지 해봐야 하는 겁니다. 제가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도 재수를 했었습니다. S자 코스, T자 코스, 돌발 다 잘 넘어갔는데요. 그 옆에 심사관이 계속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운전 키 뽑지 않았다고 1점 차이로 낙방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 기능시험도 제가 재수 출신인데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가능한 앞자리에 앉아서 졸지 말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한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동영상 내신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초반 한 2, 3분 정도만 봐주시면 정확하게 꼼꼼하게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으니까요. 내신편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9번째입니다. 수능 한 달 전부터는 수능 실전 시간표와 동일하게 움직여서 공부하라. 즉, 언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이 순서대로 한 달 전부터는 똑같이 돌리는 겁니다. 이것은 한 달 동안 익숙해지기죠. 그래서 이것은 저의 노하우는 아니고요. 저희 02학번 D광역시 자연계 수석을 하셨던 저희 동기 그 원장님의 말입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잠을 충분히 자고 최소 6시쯤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뇌는 잠에서 깨어난 지 3시간 정도 뒤부터 최대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5시 반, 6시에 일어났던 고3 때가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 6시 반에 일어났던 삼수 때, 그 다음에 7시 반에 푸시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재수학원에 겨우겨우 들어가던 재수 때가 가장 언어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뭐 다른 과목도 거의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6시 전에는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달 전 정도부터는 그 앞선 수능 시간표, 실전 시간표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과 6시 이전에 기상하실 것을 같이 한번 주문 드려 봅니다. 다시 추신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앞두고 공부 장소를 갑자기 바꾸지 마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 도서관 하시던 분들은 집 도서관 하시고요. 집 학교 하시던 분들은 집 학교 하시고요. 집 학원 학교 하시던 분들은 집 학원 학교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하지도 않던 독서실을 넣는다거나 공공도서관을 간다거나 하지 않던 것들을 하시면은 좋지 않은 신호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시험 전날 예비 소집에 갔다 오셔서도 공부하시던 곳에서 하세요. 그냥 익숙하게 하시고요. 수능 전날에 그 고사장에만 한 번 정도 살짝 갔다 오는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일주를 먹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대 초반에 술, 담배는 입시에 치명적입니다. 또한 수능 전날이나 전전날에 시험에 탁 붙으라고 모찌, 찹쌀떡, 엿 이런 것들 안 드시던 거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재수 때 그걸 먹고 여기서 쿡 체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새벽에 정종 먹고 겨우 잠들었는데 다음날 언어 치는데 해롱해롱 거려가지고요. 절대로 하여튼 술 절대 안 되고요. 떡 같은 평소 안 드시던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신은 진짜 잘하는데 모의고사만 치면 정말 잘 치고 기출도 풀면 정말 잘 푸는데 실전에만 가면 그렇게 긴장이 된다 이러신 분들은 수능 시험 전에 한의원을 한번 찾아와 주세요. 한의원 원장님들이 특유의 노하우까지 보너스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삼수의 시험 중에 가장 잘 잔 날이 삼수 때였는데요. 이때의 비결이 뭐냐면 마음을 내려놓아서였습니다. 역설적이죠. 전에 다니고 있던 학교에 휴학계도 냈겠다. 안 되면 군대 가자. 군대 가서 월드컵 보자. 까짓 거. 이런 생각으로 내려놓으니까 역설적으로 잠이 3년 중에 처음으로 잘 오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거기엔 다시 제가 앞서 올려드렸던 478 호흡법 영상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능 총론편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수능 강론편, 각 과목별 공략 노하우, 그리고 참고해야 할 만한 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